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메모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간단한 이마트 메모, 음성도 아니고 메모만 남겼는데도 조회수가 단기간에 역, 역대 최다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이마트 주가를 견인할 만한 세 가지 요소를 간단히 그려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마트란 키워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좀 짚을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이마트는 과거 저가로는 가지 않고 주가가 처지는 것 같으면 계속 매수가 일어나는 걸 좀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많은 애널 분들이나 또 이마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마트의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들의 좀 긴 호흡 같은 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다수의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최근에 나온 제가 이마트 투포인트 중에서 하나는 제가 즐겨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변두 매니저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시다가 나와서 독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어떤 언급을 하셨냐면 그 이명희 총괄 회장님이 원래 신세계 그룹의 그 최고 수장이셨잖아요. 그분이 정영진 부회장에게 자신의 지분의 18%인데 8%인가를 주고 또 그 동생분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의 증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원래 본인이 갖고 계셨던 플랜대로 진행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그게 적용되는 주가 시점에서 주가가 높아버리면 내는 세금이 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이마트 사장님이신 강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영입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약간 이제 그 조정하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그런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의 견해로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 시장 안에서 또 창업주로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로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복 학습되었던 부분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더불어서 대주주 요건 중에 이제 3억 이상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하반기에 또 소폭 조정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에서 또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좀 탄력을 받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포인트가 있고요. 또 다른 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다 알려진 내용이고 이마트 홈페이지 IR 자료를 보면 발표가 된 내용인데 코로나 이전에 그 화성 국제 테마파크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마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테마파크, 특히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멀티플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더 어떤 악재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즈니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도 그런 비슷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디즈니 컨텐츠를 송출하면서 기존에 넷플릭스에 얹어갔던 컨텐츠들도 계약 만료에 따라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디즈니의 멀티플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주요 도시마다 있는 또 뭐 미국에 당연히 제일 큰 디즈니 테마파크에서는 영업이 안 되니까 그것은 이제 손실이 되면서 주가에 또 안 좋은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 규모는 4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마트의 시가총액만큼의 유동성을 끌어와서 화성에 국제 테마파크를 짓는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 홍콩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홍콩은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홍콩으로 놀러 갔던 관광객의 많은 수요를 화성에서 좀 흡수하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지금 아직 시공의 어떤 착공도 안 됐고 플랜만 발표가 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효과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으나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테마 중에 하나가 화성 국제 테마파크라는 이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의 상상력을 좀 가미하면 대부분 이제 큰 물류센터는 이제 남한 안에서 중부 지역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물류센터가 대구 근처에 지금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요 거점마다 있는데 만약에 그 테마파크라는 큰 부지 롯데월드의 32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가 잠실에 두 군데 있잖아요. 석촌호수에 있는 옛날 롯데월드가 있고 또 새로 롯데타워 안에도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지의 한 30배 규모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것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88 올림픽 때 스테디움이 이제 운동 경기가 없으면 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비생산적인 요소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할 때는 상암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운동 경기나 그런 액티비티 외에도 그런 또 스포츠 행사 외에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전에 까르푸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홈플러스 매장이 상암점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제 테마파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실질적으로 이마트와 신세계의 여러 물류라던가 또 전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땅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으로 구성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되게 멀티플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같은 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되게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테마파크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기업 내부적인 니즈까지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4조 원이라는 게 되게 알차게 쓰이는 게 되겠죠. 데이터 센터라던가 물류센터 물론 동선을 분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충돌이 되면은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 요소가 될 텐데 그런 건 이제 설계적인 부분,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이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라던가 그런 테마파크의 어떤 엔터테인에 가까운 요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충돌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마트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쿠팡이라던가 기존 그 온라인 커머스의 도전을 강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처리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풀어내느냐가 이마트의 숙제인데 화성의 그 테마파크를 통해서 그런 숙제들을 동시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포석을 가질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화성 테마파크, 그러니까 이마트 신세계에서 발표한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명희 회장님의 지분 정리와 관련된 부분과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해왔던, 치열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그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해안 같은 것들을 좀 얻게 된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이 캐시 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부분들,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유할 종목을 선별하고 스크리닝 하는데 재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라는 부분. 네이버 증권이라던가 뭐 다음, 뭐 야후 이런 포털에 들어가면 그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현금 뭐 유보율, 뭐 거기에 더불어서는 이제 부채 비중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관가하기 쉽고 저도 너무 긴 시간 동안 그 부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안정하다, 또 부채 비율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접어놓는 거죠. 아무리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들린다 하더라도, 또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안정성에서 부실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접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간단한 것인데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리 현금이 많다 하더라도 기업 안에서 그것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멀티플에 대한 말씀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멀티플이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또 일부 검증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의 멀티플은 기업의 단순한 어떤 또 기술적인 혁신성뿐만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입이 될 만한 또 수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국내에만 머무느냐 혹은 이게 해외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거나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SNS 특히 카톡 같은 그 소셜 메시지 그 서비스는 카톡에게 밀렸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카톡도 동남아 부분에서는 많이 치열하게 또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특히 또 웹툰 이런 부분도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또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서로 약간 치열하게 서로 또 경쟁하면서 시장 자체가 또 커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멀티플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또 바라보는 어떤 또 제약사 중에서는 기존의 그 시밀러 부분의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업들은 R&D에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지표가 썩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데 또 어떤 기업들은 바이오하고 R&D도 하면서 또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 산업 자체는 되게 R&D라던가 또 공격적인 투자가 핫한데 그 중에서도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갖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떤 옥석 같은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역으로 멀티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멀티플을 주는 거는 좀 각자가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하나의 글쎄 세계관이라고 하면 너무 좀 큰 것 같고 좀 약간의 그거를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또 내가 멀티플을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 그린 것은 이 푸른 눈을 그린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 네이버 포털 금융 섹터 이렇게 들어가면 외국인 그 투자 레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애널리스트 외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통계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거기서도 투자 종목과 후보를 발굴하는 것은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이것을 굉장히 다 중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 외국인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 지분을 상당히 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기업들까지 있다면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꼭 공유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지낼 수 있는 시간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또 투자자라는 포지션에서 또 지내야 되는 그 이제 존 리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좀 더 재밌게 또 즐겁게 또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해안들, 지혜, 또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이나마 또 제가 느끼게 됐던 것들, 또 경험하게 된 부분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이마트 짧은 영상에도 불구하고 조회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진 않지만 또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의 메시지를 또 함께 드리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한.